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냥 제 인사를 오랜만입니다로 앞으로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보다는 오랜만입니다가 더 어울리는 그런 유튜버가 된 것 같네요. 벌써 11월 중순이에요 여러분. 2023년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2023년 이렇게 잘 보내주고 또 한 달만 있다가 또 새해가 오겠죠. 저는 아직 연말인 것도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겨울이 왔는데 갑자기 또 해가 바뀐다고 하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신없이 신간이 나왔고 정신없이 책들을 샀고 정신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애 작가 시리즈 2탄처럼 준비했어요. 제 최애 작가가 누군지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영 작가에 대한 소개는 이미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죠. 정세랑 작가님. 이렇게 두 분이 제 최애 작가를 물으신다면 대답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분이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동시에 신간을 내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책을 샀을지 아실까요? 그래서 이번 10월, 11월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책을 읽고 지내라고 있는 역시 독서의 계절이구나. 역시 추워지면 따뜻한 거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기쁘게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을 맞이한 만큼 여러분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읽으실 수 있는 책들 데려왔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책 하울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책 2권을 가져왔습니다. 책 하울은 아마 시간이 되면 찍고 안 되면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2권입니다. 짜잔! 범상치 않죠? 표지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이 파란색 책이 바로 정세랑 작가님의 신간이고요. 이 초록색 나무가 그려져 있는 작품이 바로 최진영 작가님의 신간입니다. 최진영 작가의 신간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왔고요. 정세랑 작가의 신간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왔습니다. 진짜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제가 미루고 게으르게 미루다가 찍게 된 이유도 제가 오늘 바로 이 정세란 작가님의 설자연 금성으로 돌아오다 장편 시리즈 첫 권의 북콘서트를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토크 너무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와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꼭 뭔가 자극이 되어 저는 영상을 찍네요. 죄송합니다. 직무유기네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요 정세랑 작가님의 책부터 소개해드릴까 해요. 근데 그 전에 이거를 먼저 소개해드리려고요. 제가 북토크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거 원래 모바일 티켓이라서 티켓이 없었는데 짜잔!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정세랑 소설가 윗 편집자 K 하면서 북콘서트 하고 옆에 뭐 해피 홍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 별명이 홍이에요. 이거는 제가 사려다가 생일 선물로 미리 받게 되어서 선물로 먼저 받게 된 책입니다. 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친구인 것 같죠? 그래서 요 북토크 티켓이랑 요 신간 이렇게 해서 김주엽 작가님의 파견자들까지 해서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다가 한 몇 주쯤 지나서 지금 북토크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정세랑 작가님의 사랑하는 모먼트를 많이 담고 왔던 북토크였습니다. 책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설장 금성으로 돌아오다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인데요. 정세랑 장편소설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정세랑 장편소설 그리고 시리즈 1 요 1권이 써있는 게 보이시죠? 설자한 시리즈 1이라고 써있는 건 시리즈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 시리즈물로 근간이라고 써있는 게 1권이 설자한 금성으로 돌아오다, 2권 설자한 불꽃을 쫓다, 3권이 설자한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이렇게 해서 3권까지 약간 미리 구상을 해놓으셨고 마음이 닿는다면 그리고 힘이 닿는다면 10권 뭐 20권까지도 써보고 싶은 시리즈라고 언급을 하셨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이걸 딱 봤는데 시대극이야.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시리즈야. 근데 추리소설이래. 약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저한테 너무 안 맞는 세 가지 요건 중에 정말 베스트 3 안에 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들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들떠서 읽게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는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세랑 작가님의 최애 작품으로 꼽는 것들이 많은데요. 저는 사실 목소리를 드릴게요 라는 단편집
과 보검교사 안은영의 시리즈도 좋아하고 그냥 다 좋아해요. 지구에서 하나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정세랑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하고 되게 아름다운 환상적인 이야기인 것도 있고, 물론 리얼리즘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되게 통통 튀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더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보건교사 안은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은영이가 뭐 인표가 만난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도 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표가 네가 안 만나줬잖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 것처럼 막 간질간질거리면서 웃게 되는 그런 내용이 너무 재밌거든요. 요 설자한 시리즈에서도 물론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친구하고 좀 꽂혀서 쓰고 있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식객놈이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설자한 시리즈는 통일신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죽은 오빠를 대신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설자은이 신라의 수도 금성으로 돌아오면서부터 펼쳐지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크게 4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선 1부는요, 갑시다 금성으로라는 챕터인데요. 당나라로 유학 갔던 설자은이 금성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고요. 2부는 손바닥에 붉은 글씨라는 챕터로 설자은과 관련된 사나라는 여인, 그리고 그 사나의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해결하게 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부는 보름의 노래라는 이야기로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길쌈 그 배틀을 이렇게 짜면서 배를 짜면서 했던 축제 대결 같은 게 있대요. 누가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뭐 누가 더 길게 짜냐 제한 시간 안에 약간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그런 두 팀으로 만드는 축제 같은 대회가 있었는데, 그 작가님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축제를 재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낸 약간 사건 같은, 그걸 해결해 나가는 자은의 이야기가 3부의 메인 테마가 됩니다. 그리고 4부가 조금 어두울 수 있는데 월지에 엎드린 죽음이라는 챕터로 이제 월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자은이 해결하게 되면서 요 중심 4부의 중심 인물이 되는 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작품 속 왕의 모티브가 되는 신문왕과 설자은이란 인물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자은이 어떻게 그런 왕의 눈에 띄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담은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 사건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걸 보고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요 설자은 시리즈는 크게 말하자면 미스테리 추리소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부가 사건을 해결하는 별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은과 자은을 둘러싼 인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은이 어떻게 점점 변화하게 되는지, 신라라는 곳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펼쳐지게 되는 장편 시리즈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물을 나누면 자은이라는 인물을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은의 여동생인 도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은과 도은의 형제, 그래서 여기에 약간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효은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설씨 가문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라벌에서 어떻게 진골에서 강된된 육두품으로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뒤에 많이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추리소설 하면은 여러분들이 셜록 떠올리실 거고, 셜록에서 가장 유명한 관계가 뭐죠? 셜록과 왓슨이죠. 그래서 그 셜록과 왓슨처럼 왓슨의 역할을 하는, 그러나 왓슨은 약간 조수의 느낌이 강해서 조금 아쉬웠다면 여기서는 동등한, 대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는 그런 왓슨의 역할이 나옵니다. 바로 목인곤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자은과 그 첫 번째 일부에서 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배에 일어나는 사건을 자은이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그 배에서 만난 백제 유민으로 나오는, 백제의 후손으로 나오는 목인곤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곤은 좀 명석한 두뇌와 그런 추리력을 가진 자은과는 조금 다른 분야에서 좀 월등한 부분을 보여요. 백제인답게 손재주도 너무 좋고, 그래서 뭐 사람들과 친밀하게 뭐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자은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럴 때면 늘 인곤이 도움이 되고 인곤이 중심이 되어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목인곤이라는 인물, 설자은이라는 이 인물 두 명이서 설자은 시리즈를 이끌어가는 주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도은이라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선아,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있는 인물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작품입니다. 제가 그 3가지 포인트 전부 다 안 맞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3가지 포인트까지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재밌으니까요. 재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주저없이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바로 이 식경놈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바로 자은이 인곤에게 하는 말인데요. 인곤이 배에서 자은을 만나게 되면서 자은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라면서 약간 나를 먹이고 재워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은의 집에서 지내게 돼요. 식객인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제 농담식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식객놈이 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세랑 작가님 좋아하셨거나 아니면 새롭게 정세랑 작가님의 새로운 면이라든지 시대극을 좀 읽어보시고 싶다, 아니면 새롭게 재밌는 장편 시리즈 하나 발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네, 확신이 듭니다. 엄청 들떴죠. 제가 지금 북토크 다녀와서 이미 예열이 돼 있는 상태고요.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시리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거는 약간 몰래 알려드릴게요. 북토크 보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속편이라든지 아니면 2탄을 쓰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작가님이 아는형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들떠있고 이미 행복하고 이미 너무 즐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책을 읽을 때 막 음악을 듣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될 때는 장편 같은 경우에는 끊어서 읽기도 해요. 근데 사실 장편의 가장 좋은 읽기 습관은 끊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한 호흡으로 읽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장편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3가지의 악조건을 뚫고 음악도 듣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정말 책장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읽었던 장편입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책을 너무 막 정말 소리내서 웃고 소리내서 막 안타까워하고 소리내서 되게 좀 즐거워했던 그런 책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 그래서 정세랑 작가의 신간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바로 제가 전에 정세랑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막 소리내서 웃고 소리내서 즐거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에 소개드릴 최진영 작가님의 작품을 읽고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소리내서 슬퍼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최진영 작가의 신간이죠. 단 한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고요. 정말 앞에 정세랑 작가의 작품을 얘기했던 것과 저의 다른 스탠스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너무 슬펐고요. 되게 안타까웠고 그럼에도 살아나는 힘을 얻었고 그래도 살아가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야기, 원래 제가 최진영 작가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이야기를 또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반되는 2가지의 책이 저를 너무 웃고 울려서 정말 행복했던 10월 11월이었어요. 이 단 한 사람이라는 소재는 약간의 판타지 같은 소재를 곁들이고 있어요. 이제 꿈이라는 드림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크게 일화, 월화, 금화, 목화, 목수라는 이렇게 5명의 형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형제를 낳았던 장미수라는 어머니 역할이 나오고 아버지 역할은 신복일이라는 인물, 그리고 장미수의 어머니인 임천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크게는 이런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목화라는 인물, 제가 말씀드렸던 5의 형제 중에 목화라는 인물이 16살이 되던 해에 꿈을 빌려서 그러나 현실처럼 정말 생생한 순간들을 목격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투신과 살해, 사고사와 자연사 같이 무작위한 죽음의 장면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 꿈 같은 현실, 정말 현실 같은 꿈에서 한 목소리가 목화에게 들려요. 네가 구하면 살아 라는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목소리를 듣고 목화는 단 한 사람, 정말 그 현실 같은 꿈에서 단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사고사나 자연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에 따르면 단 한 사람만 목화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소환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계속해서 단 한 사람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알고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미수라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인 임천자라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들이 대대로 이 과업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목화는 알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뭔가 어떤 사고의 현장이거나 사건의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한 사람만을 살릴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먼저 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부채감이 먼저 들까요? 저는 후자거든요. 저는 살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죄책감을 가질 것 같아요. 실제로도 구조 현장에 있으신 많은 분들이 살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이시죠?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부채감과 그런 죄책감에 기반하여서 좀 서술이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과업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 3명 다 다릅니다. 임천자가 이 과업을 대하는 태도, 장미수가 이 과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목화가 이 과업을 대하는 태도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목화와 관련된 인물이 이 과업을 맡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인물이 이 과업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까지 굉장히 유려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내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사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아니었을 뿐이지 언제나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저는 실제로 크게 아파보기도 했고 크게 다쳐보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죽음의 순간들을 조금 더 남들보다 극단적이고 조금 더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을 모든 순간에 내가 아니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좀 살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채감도 많이 느끼고 죄책감도 많이 느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저처럼 죄책감이나 부채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받게 된 거에 좀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살아난 단 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되게 다양한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과업을 대하는 그 여러 인물들의 태도가 저는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조금 소설식으로 풀어냈다는 생각을 많이 받으면서 읽었던 작품이에요. 정말 저는 어느 순간에는 임천자였고 어느 순간에는 장미수였고 어느 순간에는 목화였고 어느 순간에는 루나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인물들을 다 닮아 있을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설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 단 한 사람이라는 이 이름 속에서 여러 사람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다시 인생책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은 많거든요. 막 이렇게 약간 울컥하고 약간 눈물이 맺히고 이 정도는 충분히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처음 약간 울컥하고 눈물이 맺히게 만든 그 작가님이 바로 최진영 작가님인데 단 한 사람이라는 작품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제가 그래본 적이 없었는데 책을 보면서 거의 엉엉 울었어요. 막 소리내서 울었거든요. 이러면서 울었어요. 막 정세랑 작가님 작품 읽을 때는 소리내서 웃었다고 했잖아요. 진짜 정반대였어요. 이건 읽으면서 소리내서 울었거든요. 그 경험이 처음이어서 저 또한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만들어나가는 경험과 깨나가는 세계들이 진짜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책이고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2주가 정세랑 작가와 최진영 작가의 신간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 저에게 너무 여러 가지 요건들을 극복하게 했잖아요. 정세랑 작가는 제가 읽지 않았던 3가지 요건을 깨부수게 했고 이제 최진영 작가는 제가 막 엉엉 우는 것까지는 안 해봤던 그런 감정의 돌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겪게 했죠. 그래서 나도 아직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행위를 몇 년, 몇십 년을 이어나가다 보면 정말 제 세계가 정말 크게 확장돼 있고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책에 대한 권태기가 왔었거든요. 사실 영상을 못 올렸던 것도 그게 있었어요. 활자를 오래 다루고 활자를 계속 보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쳐있는 상태에서 책도 많이 읽지 못하고 그런 영상도 찍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2책 때문에 다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이 지루해지거나 책에 권태기가 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책들이 꼭 하나씩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그
것들을 반복하니까 저처럼 책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렇게 책태기를 느끼고 깨부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런 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속 꾸준히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저를 이번 겨울에는 좀 되게 오래 지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다른 감정을 공유하잖아요. 하나는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는 감정을 공유하고 하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되게 딥한 생각들을 공유하는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사랑을 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인생과 내게 닥치는 시련들에 불구하고 내가 이 삶과 나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이고요. 이 작품은 이렇게 통통 튀는 인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이 세계와 이 역사와 이 사람, 이 캐릭터, 이 통통 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작품이에요. 되게 간질간질거리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정세랑 작가의 신간이고 되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최진현 작가의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사랑으로 충만한 겨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오늘 북토크를 갔다 와서도 너무너무 좋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책들을 이 책들이 아니어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책하울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지만 꼭 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먼저 이 두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꼭 책하울 영상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저 잠시 탄 거 아니니까요. 네, 자주 들려주시고 이전 영상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이 너무 많았네요.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책 혹시 읽게 되시거나 구매하게 되신다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